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양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영어 단어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너무 색깔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 도형들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면 첫 번째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표지처럼 띄워놓은 거고요. 교재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교재 잠깐만. 박 선생님 교재 주문하셨죠? 네네. 네, 교재 보시면 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교재가 없다 보면 저희가 좀 부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책 한 권 정도는 남겨놓고 그 책을 나중에 들여다봐야 또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교재는 하나 선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순서를 보면 이 교재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요. 목차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목차 한 점 한번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제일 앞에 목차를 보시면 파트라는 이제 단어로 구분을 해놨네요. 파트 1 해서 원소와 모드, 파트 2 12 사인, 파트 3번 11 행성, 11은 이제 뭐 필요 없고 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4번 하우스, 파트 4 하우스, 파트 5번 각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뒤에도 쭉 나가긴 하는데 근데 저희는 사인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요. 파트 3번 행성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게 행성이라는 얘기는 이미 제가 수업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교재상으로 교재 순서대로 안 나가고 행성부터 할 건데요. 이유는 일단은 이 점성 책들 순서를 제가 좀 많이 참조를 했어요. 행성을 먼저 수업을 할까? 사인을 먼저 수업을 할까?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책을 보면 반반이더라고. 어떤 책은 행성부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사인부터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행성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행성이 먼저 사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성이 명리적인 그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뭐하고 닮았냐면요. 천간하고 닮았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 행성의 각각의 특징들하고 조금 컨셉만 비슷해요. 컨셉만 1:1 대응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컨셉적으로 천간적 성향이 이 행성들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에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그 지지가 뭐하고 조금 컨셉이 닮았냐면 12 사인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인은 그 12지지를 가지고 12지지를 가지고 대응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월장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명리 공부할 때 가불병정부터 배워요? 자축인묘부터 배워요? 가불병정부터 배우죠. 그래서 저도 행성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던 또 세 번째 이유라고 합시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동양 명리에서. 천간이 지지에 숨어 있다. 혹은 그 지장간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통근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통근한다는 개념이 점성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똑똑하신데요. 점성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dignit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그 통근의 개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 그런 그 통근 개념이 조금 나올 거예요. 통근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리오가 무슨 자리? 사자 자리. 사자 자리에 뭐가 숨어 있냐면 태양이 숨어 있어. 캔서, 개자리거든요. 캔서 속에 달이 숨어 있어. 그 다음에 에리즈, 양자리거든요. 양자리 속에 마스, 화성이 숨어 있어. 그게 일종의 그 디그니티 혹은 룰러, 로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여기 수업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때 사정이고 그 개념이 뭐하고 닮았냐면 지장간 개념하고 엄청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정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돼? 당연히 그쵸? 첨단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행성 배울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지 배워야 되잖아요. 지지 다음에 배우잖아요. 지지를 그래서 사인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장간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디그니티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 행성하고 사인까지는 제가 시험을 안 볼 거예요. 뭐 시험 보면 학원에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겠지만 시험을 안 볼 거예요. 하지만 디그니티 단계에 돌입하면 제가 그때는 시험을 볼 거예요. 왜 시험을 본다는지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장간 안 외우고 사주 공부 그 다음 스텝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처음 한 석 달에서 6개월 동안 지장간 안 외워졌죠? 안 외우는데 그냥 갔죠? 그냥 보면서 했죠? 안 돼, 안 돼. 그거는 진짜로 사주 공부할 때 지장간을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은 석 달쯤 되면 지장간을 선생님들이 다 외우라고 강요해요. 원리, 갯불 원리 필요 없어. 일단 외워 하고 소리 지르면서 외워오라고 해. 예, 외워야 그 다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디그니티 단계에 오면 그게 지장간하고 컨셉이 같다는 거 그 부분에 가면 제가 외우라고 무조건 할 거예요. 조그만 종이를 나눠드리고 다 그리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거 못 그리면 밖에 저기 서서 공부시키고 막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교재를 보면 그 다음에 하우스와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우스와 각도가 나오는데 하우스는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궁이에요. 궁. 궁위. 우리가 말하는 궁이라는 진짜로 이 하우스는 그 한자 말로 번역해 놓은 책들을 보면 다 궁이라고 써져 있어요. 실제로 하우스를. 이게 이제 영어가 익숙하시니까 이게 그 하우스라고 그냥 표기하지만 그러니까 점성책이 지금 2020년도에 나온 책들이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점성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 권 정도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지도 못하지만 70년대에 나온 점성책이 진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한자말로 겁나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자리를 저희는 영어로 파이시스 이렇게 외우는 시대에 돌입해 있지만 그분들은 한자로 쌍, 궁 이렇게 진짜 적어놓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황소 자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지? 금우공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한자말로 진짜 이름이 있어요. 그 60년대, 70년대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 습관이 들어서 이걸 그렇게 부르는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하우스는 궁, 각도. 이게 각도를 이제 영어로는 에스펙트, 우리말로는 그냥 각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 개념까지 가면 이건 뭐냐면요. 이게 명리로 치자면 형충파예요. 이 각도가 형충파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 학교 수업하면서 그 명리학 원리 분석할 때 얘기 드렸던 그 형충파의 원리를 이 각도하고 비유해서 한 적이 있어서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쭉 나갈 거다. 그러면 이제 책 페이지 55페이지 펼쳐야 된다는 건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 같네요. 55페이지 넘어가면 55, 56은 표지고 57페이지. 교재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57페이지 표가 있는데 이 표도 좀 이 사람도 조금 성격이 꼼꼼한 성격은 아닌 것 같긴 해. 이게 책 보다 보면 오타도 조금 있고요. 사실 순서도 그래. 다음 챕터 보면 한 장 넘겨보시면 태양부터 시작해요. 그죠? 1번 태양 써져 있잖아요. 우리도 태양 할 건데 이 표는 또 달부터 표 그려놓은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태양부터 꼭 해야 되는데 이분 달부터 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있고요. 아까 제가 달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고 했냐면 그 표를 보시면 57페이지 보면 달 밑에 개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 그죠? 그 개 자리에서 달이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사자에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 사자가 있고요. 쌍둥이하고 처녀에 수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짝이 뭐냐면 그 짝지가 바로 아까 말했던 디그니티. 우리가 이제 아직 다 안 배워서 나중에는 이걸 다 배울 거지만 우리가 임수하면 그 밑에 짝지는 뭐가 제일 힘이 좋아? 임인 신이 제일 좋아요? 오케이, 인정.
임자. 임하면 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임자. 을, 묘. 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병, 오. 이런 식으로 짝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가면은 엄청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도 신을 깔고 있는 게 자를 깔고 있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일단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짝지가 그래요. 태양, 리오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달, 개, 캔서 떠오르는 거야. 그죠? 수성 하면 제머나이, 버고, 쌍둥이, 처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자, 갑인, 을묘, 병호, 정사 같은 그 관계성이야. 그러니까 그쵸 그쵸 걸렁양인 명미용어 금지 이제 앞으로 저도 안 쓸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컨셉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명미용어 끝까지 가면 너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쥐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그 컨셉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색상, 금속, 보석, 신체, 직업 나눠져 있죠. 이거 뭐랑 되게 닮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십간 우리 명리 공부하면 이렇게 다 나와 있을걸요? 신체 어디에 속하는지, 직업은 뭐에 그 어울리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는 좀 특이한 거 보석, 금속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 금속 같은 게 이제 자기의 탄생 혹은 자기에 잘 맞는 그 별들에 관련해서 어울리는 그런 보석들을 자기가 착용한다거나 이제 우리가 오행 색깔 가지고 옷을 이제 입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보석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그 차 색깔을 고른다거나 옷 색깔을 고를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표만 갖고도 솔직히 3시간 얘기할 떠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태양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의 59페이지 태양 펼쳐 두시고요. 여기서 제가 뭐 혹시 또 주요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교재를 이제 읽을 때는 읽고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태양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색깔이에요. 그죠? 색상. 우리 아까 태양 하면 지금 59페이지 펼쳤죠? 표에 보면 색상 있죠? 노란색, 오렌지, 금색. 태양 하면 일단 노랑이 떠오르고 황금색 떠올리시면 돼요. 태양 색깔. 그죠? 황금색, 노란색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인물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건 뭘 것 같아요? 여기 인물이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 왕관 쓰고 딱 있잖아요. 그죠? 왕이야, 킹. 전 지구상의 고대 종교는 전부 다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 사실은 그 어디죠?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이집트 쪽에 태양신이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민족 간의 교류를 통해서 종교가 변하면서 태양신의 모습이다라고 많이들 하죠. 지구인 입장에서 태양이 없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 되죠?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너무 일만 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 영화도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오래돼서요. 그죠? 그런 영화 중에 그게 뭐였냐면 태양이랑 지구랑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다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의 태양빛이 사라지는 그런 영화예요. 그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어떤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양빛이 비쳐서 인간들이 다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밤 시간대만 돌아다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어쨌든 포인트는 태양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왕, 킹이에요, 킹. 킹은 꼭 가정에서는 누가 킹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겨요, 자기가 이겨요? 자기가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를 상징해요. 아버지와 이 킹을 상징하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그렇죠? 이 사인은 이제 아실 거고요, 이미.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사다리가 있고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태양이 갖고 있는 인물적으로는 킹 아니면 파더가 되겠지만 아버지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 사다리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향하는
목표점. 내가 올라가고 싶은 목표점을 태양이 가리켜요. 나의 목표 지향점. 이걸 태양이 가리키는 겁니다. 예, 안 적으셔도 돼요. 뒤에다가 제가 다 많이 메모해 놨어요. 충분하게 메모해 놨고요. 예, 그런 정도 키워드들은 제가 교재에다 많이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들도 뭐 교재 여기 있는 보면 그 리오가 룰링 한다. 그 다음에 그 위크는 썬데이다. 메탈은 골드다. 컬러는 골드, 오렌지, 옐로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교재에도 충분히 적혀 있죠.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 시트 중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중에 이 시트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Sun Through the Science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태양 페이지인데 거기에 에리즈, 토러스, 제머나이, 캔서, 리오, 보고, 리브라, 스콜피우스, 사지테리어스, 캐프리콘, 어쿼리어스, 파이시스 이렇게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태양이 에리즈에 놓이면, 태양이 토러스에 놓이면, 태양이 제머나이에 놓이면 이런 일들이로 그 추론하면 된다라는 표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 몇 개 사인 배우기로 했죠? 7개죠. 그죠? 그리고 사인이 총 몇 개예요? 곱하면 몇이에요? 84개. 이 표가 총 몇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총 8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84개를 외우라고 하면 아무도 다 못 외우죠. 그리고 그렇게 외워서는 도저히 통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참고 자료로는 이렇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스텝은 기초 때는 익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점성에 대해서 거리감만 생겨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급 정도 돼야지 학습할 겁니다. 하지만 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적혀져 있으니까 뭔지는 궁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인에 그 행성이 놓일 때 어떤 성질이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묘사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다음 볼게요. 이건 제가 여기 있는 이 색깔, 노란색 색깔들은 앞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키워드 부분을 제가 조금 열거를 해본 겁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읽다 보면 태양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고요. 태양의 기본 성질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제일 위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태양을 보통 잠시만요. 전화가 들어오지? 제가 수업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 드릴게요. 네. 태양의 기본 성질을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면 태양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생명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건 당연히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태양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태양의 사인이 가리키는 그 인디케이터는 뭐냐면 생명이다. 이건 이제 바이탈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 부분인데 바이탈이 좋다. 혹은 이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여기다가 심장 해가지고 바이탈이 얼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이탈이라는 말을 우리말이 참 어려워. 바이탈이라는 영어 단어를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뭐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바이탈리티를 만약에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면 영어 단어가 바이탈리티가 나왔어. 영어 책에. 바이탈은 간호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네. 환자들 혈압 재고, 맥박 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재는 네네. 거. 그걸 네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활력 네. 징후라는 한국말을 가지는데 활력 네. 징후. 활력. 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바이탈리티 하면 영어로는 바이탈 하면은 뭔가 그 맥박이 뛰고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의미의 바이탈 사인이 괜찮네. 그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쓰려고 하면 참 말이 적당한 게 없어요. 저 생명징후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생명징후도 그렇고 이런 용어에서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 가장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번역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걸 활력이라고 합니다. 활력이 넘치네라는 말 잘 안 쓰죠.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력이 넘치네 할 때 그 활력이라는 말이 바로 바이탈리티의 그 의미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력이 넘친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약간 그 뭐지? 어딘가 가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예. 태양은 뭐라 그랬어 아까? 왕이에요, 왕. 그죠?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양 사인이 강하다는 것. 태양의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그런 자신의 생명력이 좋고 그다음에 활력이 넘쳐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만만하고 떠들 수 있는 사람. 그죠? 하지만 또 그런 왕들은 항상 자기가 거기서 뭔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반감들도 당연히 부작용들도 생기긴 하겠죠. 그죠? 예. 제가 사주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병호. 이게 딱 병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기본 성정은 우리가 그 명리로 치자면 병호 사인이 딱 갖춰진 애들이 이 태양이 리오에 자리 잡은 놈이 바로 병호에 자리 잡은 애랑 똑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5의 자리를 안 잡고 어디에 잡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병자. 그런 애들은 병화 느낌이 병호에 놓인 거랑 확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태양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의 크기가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명리는 병화가 천간에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죠. 맞죠? 있잖아. 저 병화 없어요, 사주에. 병화 있어요? 있어요? 태양이 있으시네요. 있으시죠? 없으시죠? 네? 오화는 있는데 그러니까 천간만 얘기하자고. 우리 지금 행성 얘기하니까 병화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3명은 없고 1명만 병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성 차트는 everybody 태양이 있어요. 맞잖아. 여러분들 그 각자 저희 수강생들 차트를 뽑아드렸지만 태양이 없는 차트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태양이 힘이 좋은 태양인지 힘이 안 좋은 태양인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그 다음에 달 이제 배울 건데 달도 everybody 달이 있겠죠? 하지만 달이 힘이 좋은 달이 있고 힘이 안 좋은 달이 있겠죠. 그거를 구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명리는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약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사실은 병화가 없어. 그러면 병화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점성에서는 태양은 무조건 다 있고 달도 모든 행성들이 다 7행성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건 사실은 이 기본 행성이라고 이거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좋다, 생명력이 나쁘다, 활력이 좋다, 활력이 나쁘다. 그죠? 창조적 에너지가 좋다, 창조적 에너지가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적 자,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자존감이나 가치, 근본 가치가 좋다, 나쁘다의 포인트를 태양이 갖는다. 이렇게 열거해 놓으니까 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키워드로 몇 개를 좀 기억해 보시면 될 수 있어요. 태양의 가장 이 가운데 점 하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신의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 치면 자신의 정신의 가운데 딱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바로 태양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활력, 생명력 활력을 바이탈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의미고, 그다음에 물상적으로는 그냥 빛이죠. 저 태양의 빛을 분명히 인간들에게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될 거고요. 그 자체가 존재성일 수 있고 거기에 자존감 같은 것도 이 사람의 태양으로서의 능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더 턴을 바꿔보면 태양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 것 같냐면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건 유튜브 잘하고 돈 잘 벌고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그냥 생산 능력이 좋은 거야. 그렇죠? 태양 사인이 좋다는 건 그냥 전반적인 의미에서의 생산 능력이 좋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가리키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까 사다리 그려져 있었어요. 앞에. 사다리는 뭐냐면 자기가 인생의 목적성이 바른 사람이냐 아니냐를 의미해요. 태양 사인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목표가 되게 똑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사인이 돈과 관련된 곳에 놓여 있으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이라는 이 위치가 가족과 관련된 쪽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자신의 인생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이 인생 목표, 목적성이라는 의미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목표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지향점이 연애야. 실제로 연애궁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인생의 속에 연애궁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명리에도 있는데, 점성에도 있죠. 연애궁에 태양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목표는 뭐야? 연애야. 학문궁이 있어요. 학문궁이라고 이름을 하진 않는데 어쨌든 학문과 관련된 쪽에 이 태양이 자리를 하면 뭐를 목적으로 삼겠어요? 홍보하는 게 그 사람 인생 목적이야. 그죠? 종교적인 성향을 갖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그 종교적인 위치랑 관련되면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뭐야? 목적성이 뭐야? 삶의 목적이 뭐야? 종교 신부님이랑 그 선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제일 그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런 이런 목적점이 존재성, 존재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거기다가 많이 투자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이드로 연결지어서 나오는 의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 지향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충동점도 대부분 다 막 이런 거야.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이 태양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죠? 또 뭔가를 만들 때도 내가 왜 그거를 만드는가. 그리고 이게 동기부여를 할 때도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 태양 사인이 좋은 친구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예시 차트들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밖으로 확 드러나 보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통 무대에 약간 그 이 자신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경향성들을 왜 자신의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기 표현력에 있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돼. 킹이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그죠? 더 이상 킹으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재명 선생님 요즘 TV에 거의 안 나오시죠? 왜?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정치 생명은 뭐라고 하죠? 남들에게 연예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생명의 끝은 뭐예요? 그게 디스 댓글이라도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대중이 있은 게 아예 무관심한가 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태양의 그 가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 부정적으로 치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훨씬 밝고 창조적이고 따뜻하고 밝게 가겠지만 부정적이면 아버지가 부정적인 아버지. 자존심만 세죠. 저 돈은 못 벌어오는데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그런 형태들이 오만함,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태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본 키워드 컨셉만 일단은 좀 갖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한번 페이지를 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점성하게 역사를 깊이까지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니까 우리는 지금 키워드와 그 행성들이 의미하는 것만 끌고 갈 텐데 그래도 이 태양이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어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은 기억하기도 좋고 또 그 도움이 될까 나중에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도 점성학 역사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개만 넣어놨는데 뭐 이건 그냥 태양계라는 의미에서의 태양의 존재 가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려놓은 거고 이 헬리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넣냐면요. 헬리오스라는 게 지금은 태양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 친구 영어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는 태양이라고 부르고 태양 큰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큰 양이 태양이에요, 진짜. 근데 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친구들은. 근데 원래 그리스 로마 시절에 이 점성학 책에 선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영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영어는 훨씬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글자에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게 태양이었어요. 태양의 이름이 진짜로 태양의 이름이 헬리오스였어요. 근데 왜 태양의 이름이 헬리오스였냐면요. 그게 태양신 이름이었거든요. 태양신의 이름이 헬리오스다 보니까 그냥 태양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헬리오스다 라고 부른 거야.
우리 꼬마 아이가 아빠 해 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애들이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기 헬리오스 뜨고 있다. 저기 헬리오스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예요? 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양 신하면 헬리오스라는 거 이런 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은 적 있죠. 가이아가 처음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통 주피터 즉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푸스 신들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이 제우스가 올림푸스 산을 지배하기 전에도 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가이아라고 하는 그 신이 자신의 자식들을 놓고 제우스는 정확하게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의 아들쯤 돼요. 그러니까 손잡벌쯤 되는 애들이에요. 제우스, 헤라 애들은 훨씬 더 있는데 이 헬리오스는 그 시절 제우스보다 훨씬 윗대 애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떤 식으로 하늘에 다닌 거냐면 이렇게 네 개의 말을 끄는 마차 뒤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싣고요. 지구를 계속 태양이 이렇게 돌았대요. 거기를 돌면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얘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마차가. 그래서 서쪽으로 지면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나마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점성적인 차원에서 나은 게 뭐냐면 최소한 그 그리스 로마 애들은 옛날 초창기부터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우주 자체가 원형이라고는 생각한 거야.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라는 생각은 했던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유치원생도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시죠? 재밌는 건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평평하다고 생각해. 진짜로. 근데 나중에 당연히 중국도 그렇게는 그 천체 관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동그라다라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요. 관측을 하면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사고를 하면서. 하지만 초창기부터 하늘의 그 평평함에 대해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중국인들 머릿속에서는 하늘과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평한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 알겠죠? 이렇게 돈다가 아니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근데 우리가 이 앞에를 돌 때 보는 거고 이 뒤에를 가면 이렇게 그 산 뒤쪽으로 돌고 있다고 이렇게 평평한 개념으로 중국인들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오차가 생기냐면요. 방위 오차가 생겨요. 우리가 명리에서 따지는 그 오차 개념이 이 구로 생각하면서 성립된 게 아니라 평면한 곳에다가 방위라는 개념을 놔요. 중국인들 사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양 명리학에서 그 주역을 이렇게 놓는 과정이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돼요. 평면적으로 돼도 사고할 건 다 사고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다. 또 제가 또 그딴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어쨌든 헬리오스 이게 태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주피터 시절로 내려가면 태양신이 이제 2세대 태양신인 거예요. 주피터 애들 그 자기 뭐라고 하죠? 그 이제 똘마니들 주피터 똘마니들 제우스 똘마니들 시절의 태양은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양신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러고요. 이제 여기 있는 그 회색으로 다프네 써진 건 이 여자분 이름이 다프네입니다. 이 여자분 이름이 다프네. 이게 이제 그 아폴론이 그 제우스가 활 하나를 은화를 줘가지고 활로 이렇게 엄청 활을 잘 쏘는데 어떻게 보면 조카뻘쯤 되는 그 누가 있죠? 그 맨날 사람들 가슴에다가 활 쏘는 애들 있잖아요. 에로스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조그만 그 날개 달린 신들. 응? 큐피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큐피드? 그렇죠. 큐피드라고 하는 애들 있죠.
그 큐피드를 큐피드도 맨날 화살 갖고 놀잖아요. 그래서 아폴론이 그 화살 갖고 노니까 그 뭐죠? 야, 그것도 활이냐 하면서 그런 거 갖고 놀 거면 저기 그 동네에 유치원 가서 놀으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그 큐피드가 화가 나가지고 아폴론한테는 사랑의 화살을 날리고 여기 있는 다프네라는 여성분한테는 그 증오의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이 두 개예요. 빨간 거, 파란 거. 그래서 빨간 건 얘한테 쏘고요. 그 파란 거는 얘한테 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폴로는 이 다프네라는 여자분을 계속 쫓아다니고요. 다프네는 아폴로만 나오면 도망 다닙니다. 아무튼 이제 아폴론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도망가다 못 도망가서 얘가 아버지한테 그 소원을 빌어요. 강까지 이제 가가지고 소원을 빌어. 더 이상 그 뭐지? 그 아폴론한테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그 사람이 아닌 그냥 식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폴론이 거의 그 나 잡아봐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강벼랑에서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어서 나무로 변하는 순간의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프네가 나무로 변해가지고 여기에 이파리가 열리는 게 그쵸? 올리브 나무예요. 월계수 나무가 여기에 열려요. 그래서 아폴론이 그 월계잎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그래서 월계잎을 실제로는 월계잎도 아폴론이 만지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도망갔대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그래서 월계수를 아폴론이 이 다프네를 생각해서 그 월계잎을 항상 아꼈고 그 월계수를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친구 머리에다가 씌워준 게 아폴론이 그 올림픽 만든 애거든요. 신화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승리하며 월계관 씌우고 하는 게 이 아폴론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태양신 이야기도 좀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을 아까 키워드로 쭉 말씀드리고 했는데 교재 잠깐 보면 교재에 보면 태양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좀 쳐두고 넘어가실 만한 건 태양은 존재의 핵심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정도 쳐주셔야 될 것 같고 59페이지 그리고 의식적인 자아라는 개념, 의식이라는 개념과 자아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태양과 달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태양은 자기 자아예요. 의식이자 자아예요. 근데 달은 그럼 거꾸로 뭐가 되겠어요? 무의식 공간이 되거든요. 그죠? 달이 무의식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라는 개념 포인트에 두시면 되고요. 태양은 그다음 보면 개성과 의지를 관찰해서 그다음에 밑에 또 있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다. 자아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태양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아이고 그리고 의식의 공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 밑에 보면 한 줄 표현이 있잖아요.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독자성에 동그라미 치시는 게 맞겠죠? 제일 위에 여기 태양 바로 밑에 독자성이라는 포인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교재에서 그 여러분들이 포인트 의식할까는 건 그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저랑 같이 얘기했던 것들이 쭉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일 기본 개념이 1, 2, 3, 4, 5 괄호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저랑 했던 얘기들하고 비슷한데 아버지와의 관계 및 영향력 제일 밑에 줄 59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아버지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태양을 사용해서 그 가족관계적인 차원에서 살피게 되면 아버지예요. 그리고 태양은 행성 중에서 무슨 행성일 것 같아요? 남성성이에요? 여성성이에요? 당연히 뭐 이미 눈치채겠지만 남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달은 어머니일 것 같죠? 딱 유추하기에도. 그리고 여성성의 별입니다. 태양은 남성의 별이고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뒤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올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여성의 별이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신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게 명리랑 또 비슷해가지고 그 나중에 건강 맞추기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또 그럴 때 조금씩 그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건강 부분에서 보시면 심장, 그죠? 그다음에 눈은 눈인데 오른쪽 눈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태양에다가 얘기를 해요. 오른쪽 눈, 왼쪽 눈으로 나뉘는데
달은 당연히 왼쪽 눈이 되겠죠. 그래서 달은 왼쪽 눈이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메모하시고 태양은 오른쪽 눈 그리고 심장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계, 심장계가 태양하고 관련됐다. 왜냐하면 태양은 계속 이건 뭐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활력이잖아요. 생명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 계통과 관련이 있고요. 눈 중에서도 오른쪽 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의 별. 서양 친구들은 남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뭐라고 보통 표현하면 그 마스큘린이라고 해요. 그런 단어가 나중에 좀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할 때 얘기를 드릴 거긴 한데 남성을 표현할 때 마스큘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페머넌, F-E-M-I-N-I-N-E, 페머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그 잘 쓰지도 않은 단어를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남녀라는 개념보다는 뭐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음양을 쓰잖아요. 그렇죠? 음과 양을 쓰잖아요. 근데 서양 친구들도 음양의 개념을 녹이려고는 하는데 음양이라는 단어 개념보다는 보통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남성의 별, 여성의 별, 남성의 별을 구분하고 사인도 그럼 뭐가 있겠어요? 남성의 사인, 여성의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캐치하실 때 남성의 뭐, 여성의 뭐 이거는 우리 그 동양적인 개념으로 치면 양의 성정, 음의 성정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태양은 양이겠죠? 볼까요? 벌써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 차트, 태양 차트만 우리 그래도 보고 그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제가 태양 차트로 준비를 한 건 사실은 3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인쇄물 보셔서 알겠지만 3명씩 했는데 3명 중에서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포인트만 넘어갈 건데 하나는 마릴린 먼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분들만 모아봤어요. 마릴린 먼로가 첫 번째 태양과 관련 있는. 왜냐하면 모든 별이 다 있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모든 차트 예시로 넣어도 돼요. 하지만 그 성질이 강하게 드러난 사람 몇몇을 넣어본 거예요. 마릴린 먼로,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 명을 꼽아보려고 하다 보면 방시혁 선생을 제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선생은 선생이니까 3명을 뽑아봤어요. 마릴린 먼로 포인트에선 가장 딱 그 떠올리는 건 태양이 어딨냐가 먼저 눈에 태양이니까 태양 어딨냐를 가리킬 것 같지만 제가 마릴린 먼로를 뽑았던 건 태양보다는 사실은 라이징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라이징이에요? 이게 라이징이라고 그랬죠. 어센던트가 이렇게 빨간 어센던트가 지나가는 이 부분을 라이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무슨 라이징? 본인? 영어로. 라이징 아닌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는데 캐프리콘 라이징 아니에요? 염소 라이징. 그렇죠? 캐프리콘 라이징. 리브라 라이징이세요. 그런 식으로 라이징을 이제 포인트로 잡았을 때 이 마릴린 먼로라는 친구가 사자 자리에서 떴어요. 그죠? 사자 자리에 그 지평선이 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오 라이징 이렇게 불러요. 이게 리오 떠올랐으니까 라이징, 리오 라이징이에요. 리오는 곧 태양. 리오가 태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병 하면 오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오가 있어도 병이 있는 것만 못한가? 아니, 똔똔이라고 칩시다. 우리 이제 기초니까. 오 있으면 병화 있다고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오 라이징 하면 일단 태양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포인트를 의미해요. 그죠? 라이징이 리오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태양이 되게 강한 그 라이징에서 태어났고 이 라이징의 태양이 강하다는 포인트를 보면 거기에 딸려가는 이 태양도 당연히 되게 파워풀한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양은 지금 보면 여기에 쌍둥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보면 약간 이게 실버 색깔이잖아요. 이게 공기에 해당을 해서 이 공기 라인 애들이 조금 뭐라 할까요? 이런 그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뭔가 말을 화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해요. 게다가 이제 11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나중에 다 배우실 거지만 11 라인에 있으면
조금 더 인간관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로 자신의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연예인을 하고 사실은 마릴린 monroe 하면 되게 그 연문도 되게 많고요. 릴레이션십도 그게 딱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긴 했어요. 어쨌든 태양 라인을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아까 말했죠. 이게 그 태양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분은 자신의 성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성들을 가집니다. 다음 것도 한번 또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면 다음에 두 번째로 나폴레옹은 이 태양을 설명하기엔 너무 적절한 분이에요. 첫째, 이 사람의 태양을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리오 밑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리오가 태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태양이 또 리오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양은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자신의 걸록지에 올라탄 태양인 거예요. 정말로. 이건 제가 그냥 사주랑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태양이 리오에 놓여 있다는 건 진짜 병화가 5화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심지어 여기에 지난번에 이거를 어센이라고 저희가 불렀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미디엄 코엘리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태양이 제일 꼭대기에 뜬 자리 여기가 천중점이라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 용어에다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외우시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계속 늘어. 천중점이라는 자리예요. 이 천중점 가까이에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이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왜? 태양이 제일 중천에 떴다는 얘기는 이게 지구에다가 빛을 제일 세게 비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역할,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장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뭐라고 할까요? 커리어 혹은 자신의 그 이 소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천정점에 있는 이 10번 하우스를 이제 우리가 자신의 커리어를 관장하는 공간이라고 맡은 얘기를 해요. 특히나 여기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래서 이 태양과 이 리오가 바로 이 천중점에 있는 10번 하우스에 놓여 있어서 이 태양을 아주 강하게 쓰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이 제일 가장 위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또 아래 지역에 달이 있어요. 그래서 달하고 태양이 정반대 지점에 있잖아요. 정반대 지점에 있다라는 건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상위점에서는 자신의 자아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기 무의식 공간 속에서는 이 달이 이 캐프리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들을 갖거든요. 자신이 그 캐프리콘이라고 하는 염소는 이 땅에 있다가도 제일 높은 지역을 계속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사인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그런 욕구들이 되게 강한 자리에 자신의 무의식인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이렇게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는 뜻은 뭐가 되냐면 이 달이 태어날 시점에 만월이라는 뜻이에요. 풀문. 보름달, 거의 보름달.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보름달 자리에 놓여요. 그죠? 그래서 보름달 자리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자신이 모든 거를 완성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달도 볼 수 있고요, 태양도 볼 수 그런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어난 자리 있잖아요. 태어난 자리가 또 스콜피오야. 스콜피오는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시겠지만 스콜피오의 상징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끝까지 뚫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삼박자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 세 가지 삼박자만 놓고 봐도 이 친구가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성정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삼하우스 자신의 그 무의식 공간이자 자신의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공간, 어린 시절 놀던 공간이 이제 이 3번 하우스 공간이 속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고단한 그 역경들을 조금 겪어야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황제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자신의 목표 지향성은 어떤 누구보다 강했다. 태양하면 자신의 자아 그리고 가장 그 사회적으로 떠올리는 건 목표 지향점. 목표 지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그걸 위해선 자신 목숨을 내걸고 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스콜피오가 한번 목표한 지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진짜로. 예. 어린 시절엔 좀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왕 한번 해보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치고 나가서 그거를 목표치를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다가 나폴레옹 차트를 보다가 되게 닮은 차트를 하나 발견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실은 거예요. 원래는 2개만 하려고 했는데 방시혁이라는 분이죠. 뭐 때문에 유명하죠? 그렇죠. BTS 때문에 원래 유명했어 이 사람. BTS 나오기 전에도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제가 보기엔. 저는 어디서 기억이 나냐면 제가 무슨 음악을 막 그렇지만 그죠? 그 예능 프로 중에 그 오디션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독설가처럼 애들이 막 이렇게 그 지기들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그럼 이 아저씨가 겁나 잔소리 막 쏟아붓고 이렇게 그 독설을 퍼붓는 아저씨입니다. 근데 뭐 그 시절을 떠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현재 BTS로 심지어 대통령 무슨 취임식에까지 초빙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소한 BTS가 그 대통령 인수위랑 통화를 하지 않았겠지. 누가 했겠어? 이 방시혁이 했겠죠, 당연히. 야, 대통령 이번 취임하는데 올래 안 올래? 내가 볼 땐 방시혁이 안 온다고 했을지도 몰라. 그쪽에서 한다고 했다가 철회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걸 따졌겠지만 얘가 안 한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다른 스케줄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놈인가 보자는 거야. 할 수 있는 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나폴레옹 사주랑 닮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태양이 사자 자리에 놓여 있고요. 그 태양과 이 사자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천중점 근처에 모여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한번 목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이 어센던트도 스콜피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 나폴레옹하고 되게 닮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는 게 방시혁의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분이 1972년 8월 9일생인데 이거 제가 왜 드린지 아시겠죠? 카톡방에? 이거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영어로도 이것도 한병 선생님 외우실 거 좀 더 있는 거예요. AUG 몇 월? 8월. 그렇죠? OCT 10월. DC 12월. NOV 11월. JAN 1월. 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강박관념을 갖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 쓰다 보면 늘어. 지금까지 안 써서 그렇지. 영어 선생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안 쓰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꼭 영어로만 해야 되냐? 한글로 하려면 안 되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요. 거기에 다 영어로 뜨고 다른 외국 차트들을 보다 보면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외국가 안 보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익히는 김에 그런 것도 익혀두자. 근데 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시간이 방시혁을 지금 12시로 넣어놓긴 했어요. 12시로 넣으면 스콜피오의 자리를 잡는데 이분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사주들이 그 진시부터 있어요. 진으로 되어 있는 예시도 있고요. 사도 있고 오도 있고 미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인 걸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사주분들이. 이분 사주가 임자년의 무신월의 임신일주예요. 이 날짜가. 그렇죠? 이 날짜가 그러긴 한데 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그 히트를 칠 수 있는 친구다 보니까 시는 분명히 그 화 쪽 화에 강한 진사오미 중에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진사오미 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오시를 그냥 저는 넣었으면 스콜피오의 자리 잡혀서 나폴레옹하고 정도의 수준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스콜피오가 갖고 있는 전갈이 갖고 있는 성정, 그렇죠? 한번 목표하는 거는 끝까지 뚫고 가는 그런 약간 진짜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의 강한 그 추진력을 보여요. 스콜피오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집착해요. 되게 집착해요. 스콜피오가 사랑하는 일과 관련돼서 사건이 벌어지면요. 이 스콜피오가 무슨 짓을 할 정도냐? 스토커 짓을 해요. 스토커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처음 출발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출발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가 출발점이야. 출발점. 자신의 출발점에서 이 의지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콜피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화성의 룰러를 갖고 있어요. 그 화성이 또 여기 10번의 자리에 있어요. 이 사자 자리에 있어요. 게다가 이 사자가 불의 속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성도 불의 성질을 갖거든요. 그래서 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잖아. 이게 글자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예.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스텔리움이라고 부려서 그냥 하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로 치자면 여기 화우궁이라고 치면 오 4개 깔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그 밀집된 성향이 편고해가지고 빵 하고 터져요. 나폴레옹 거 잠깐 보시면 나폴레옹은 생각보다 그렇진 않구나. 예, 그래도 사실은 여기 보면 나폴레옹도 보면 이 천중점을 중심으로 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얘는 더 심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태양도 어때요? 달도 태양 바로 옆에 몰려 있죠. 그러면 이거는 뉴문이에요. 그쵸? 예, 뉴문. 그쵸? 그 우리말로는 사월. 망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예, 상망에서 사월이에요, 사월. 그죠? 초하루. 왜? 태양 바로 옆에 있잖아요.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겹치면 이게 까만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